오늘 밤에 침대 어느 쪽에서 잤습니까? 남편 속옷은 무슨 색입니까? 이민국 의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었어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낸 오빠였어요. 저보다 5살 많은데 어릴 때는 그냥 교회 오빠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20대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쯤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다시 연락이 닿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고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릴 때 아는 오빠 정도로 생각하고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많이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신앙도 여전히 같이 하고 있었고 가치관도 비슷했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몇 달간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이 한국에 출장을 오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고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성으로서 끌리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우리 꼬맹이 정말 많이 예뻐졌다. 어릴 때는 정말 작은 참새 같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 출장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만났고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고백을 받았어요. 이젠 너가 교회 동생이 아닌 여자로 느껴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지하게 사귀어보자. 그렇게 국제 원거리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시차도 있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서로 연차를 몰아서 쓰면서 1년에 2~3번 정도는 만났어요. 제가 미국으로 갈 때도 있었고 남편이 한국으로 올 때도 있었죠. 미국에 갈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이 살고 있는 LA를 구경시켜주고 미국 문화도 알려주고 언젠가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5년을 연애했어요. 솔직히 힘든 시간도 많았어요.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멀리서 연애할 거냐고 걱정도 많이 했고 가끔은 저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어요.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 만날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작년 남편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제 내 남은 여생을 너랑 같이 걸을래. 우리 결혼하자. 미국으로 와서 우리 같이 살자. 저도 마음을 정했어요. 40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한국에서 했어요. 가족들과 교회 분들이 모두 축복해 주셨고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미국에서 먼저 서류를 준비하고 저는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죠. 생각보다 준비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5년간의 연애 기록들, 함께 찍은 사진들, 서로 주고받은 선물 영수증,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정말 모든 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미국으로 가서 USCIS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인터넷에서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저는 임시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인터뷰를 받게 된 거죠. 인터뷰 당일 LA에 있는 USCIS 사무소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긴장됐는데 다른 커플들도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우리를 따로따로 분리시키더라고요. 부부는 각각 다른 방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질문 내용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첫 데이트는 어디서 했습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잠잘 때 코를 골아요? 집에서 보통 어느 쪽에 앉아요? 남편 몸에 특별한 흉터나 점이 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침대에서 어느 쪽에서 잤어요? 남편이 즐겨 입는 속옷 색깔이 뭐예요? 샤워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운 질문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짜 결혼을 걸러내기 위한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인터뷰가 1시간 넘게 계속됐는데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젯밤에 어느 쪽에서 잤어요? 라고 물어봤다가 30분 후에 또 어젯밤에 잠자리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식이었어요. 나중에 남편과 제 답변을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80% 이상 일치해야 한다면서요. 다행히 인터뷰는 무사히 통과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답변이 자연스럽게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나왔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작년 말에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 차이도 있고. 하지만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 오후 2시경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지? 남편이 일어나서 문을 확인해 보니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USCIS에서 나왔습니다. 예약된 가정 방문입니다. 미리 편지로 통보가 왔었는데 정말 온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2명의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였는데 모두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정기 점검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을 분리시키더라고요. 저는 침실로, 남편은 거실로 보내서 각각 다른 요원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 요원이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에 침대 어느 쪽에서 잤습니까? 왼쪽에서 잤어요. 남편은 오른쪽에서 잤나요? 네, 맞아요. 어젯밤에 뭘 먹었어요? 중국 음식 시켜서 먹었어요. 짜장면이랑 탕수육이요. 누가 주문했어요? 남편이 주문했어요. 질문이 정말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부부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남편 속옷이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요. 확실해요? 네, 어젯밤에 빨래할 때 봤거든요. 남편이 잠잘 때 특별한 습관이 있어요? 코를 좀 골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자요. 정말 부끄러운 질문들인데 가짜 결혼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하니까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방에서는 남편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답변을 비교해 본다면서요. 평소에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는 걸 좋아하고 저는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같이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주말에 교회 가고 가끔 영화 보러 가거나 쇼핑몰 가요. 은행 계좌는 공동으로 사용하세요? 네, 결혼하면서 공동 계좌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1시간 넘게 받았어요. 중간중간 같은 질문을 다시 물어보면서 답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영주권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다행히 검사가 끝나고 나서 요원이 말했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후 조건 해제 신청하실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주면서 나갔어요. 정말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남편과 서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얘기해봤는데 거의 똑같은 질문들이었어요. 다행히 우리 답변이 거의 다 일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부라서 다행이야. 가짜 결혼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실감이 났어요. 미국의 결혼 영주권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몸소 체험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가정 방문은 모든 결혼 영주권 신청자들이 받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랜덤으로 선정되거나 서류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한다고 해요. 가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민국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몇 달에 한 번씩 나타나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자고 있었다든지 남편이 출장 가 있었다든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그날 방문해서 집안도 꼼꼼히 둘러봤어요. 두 분이 정말 같이 살고 계시는군요. 침실 옷장을 보더니 남편 옷과 제 옷이 같이 걸려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화장실에도 가서 칫솔이 2개 있는지, 세면용품이 2명분인지 다 확인하더라고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우편물도 확인하고 정말 구석구석 다 봤어요. 공동은행 계좌 내역 좀 보여주세요.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핸드폰 요금은 누가 내나요? 이런 질문들까지 받았어요. 진짜 부부라면 당연히 공유하게 되는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우리는 결혼하면서 모든 걸 공동으로 처리해놨기 때문에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지금은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내년에 2년이 되면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해요. 그때 또 한 번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미국 생활도 이제 많이 적응했어요. 영어도 조금씩 늘고 있고 교회도 찾아서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어릴 때 교회에서 만난 오빠와 이렇게 결혼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특히 교포분들 중에서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민국의 심사가 정말 까다로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해요. 가짜 결혼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조건부 영주권 상태예요. 언제든지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지만 매일 감시받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2년 후 조건 해제 신청할 때 한 번 더 인터뷰하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이 모든 과정이 힘들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의 모든 걸 다 알게 됐고 정말 한 몸 한 마음이 된 기분이에요. 지금도 가끔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긴 해요. 혹시 또 USCIS에서 온 건 아닌가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우리는 진짜 부부니까요. 내년에 조건 해제를 받고 몇 년 후에는 시민권도 신청할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 만난 오빠와 이렇게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